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문복합 두 번째 시간 여섯 번째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자, 얘들아, 운문복합 2, 다른 말로 시가복합이라고도 하지. 자, 이게 뭔지 알죠? 자, 운문복합이라는 거는 현대시 두 개에 고전시가 하나가 붙은 거야. 그런데 너희들 그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이번에 나온 게 현대시가 몇 개고 고전시가 몇 개고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왜? 선생님 뭐라 그랬니? 현대시나 고전시가나 푸는 방법은 같다, 다르다? 같다. 개념 똑같고 유형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이거를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괜히 막 고전시가 뭐 더 어렵고 고전시가 뭐 힘들고 나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정말 이것만 보면은 막 미쳐버릴 것 같고 그럴 필요 없어. 자, 오히려 고전시가가 더 쉽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개념 때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로 문제풀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전시가가 읽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때? 난이도 조절을 해야 돼. 이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 항상 난이도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갈수록 수능이 쉬워지게 하려고 쉬운 수능을 평가원에서 추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만약에 본문이 어렵다. 그 시 자체가 어렵다. 이러면 어떻게 나와? 당연히 난이도 조정을 하면서 문제의 보기나 아니면 해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겁먹지 말고 운문 복합 나 지난주에도 헤맸는데 지난 시간에도 헤맸는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럴 필요 전혀 없다는 얘기야. 똑같은 개념과 유형, 원리로 여러분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시 두 개의 지문이 나와 있어요. 고전시가와 현대시가 복합되어 있는 두 개의 지문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지문부터 봐야겠죠? 여러분 교재로 38쪽이야. 자, 38쪽에 보시면은 5개의 문제와 그리고 3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문도를 보면서 선생님이 문제 유형 확인해주고 문제 푸는 순서 30초의 투자 들어가야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자. 자, 첫 번째 여전히 공통점 나오고 있죠. 그쵸? 현대시가 나오든 아니면 현대시와 고전시가 복합이 나오든 마찬가지야. 자, 공통점을 묻는데 중요한 건 뭐야? 무엇의 공통점을 묻느냐는 거죠. 선택지를 선생님이 살짝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 주로 태도야. 자, 태도에 관련된 게 주된 내용이고 거기에 시상 전개가 살짝 묻어가고 있는 자,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자, 얘들아 2번에다가 별표 5개 정도 해놔. 자, 5개. 선생님 한 개만 할 거야. 자, 5개 하세요. 자, 이 5개 해놓는 이유가 뭐냐. 이 유형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야. 왜 틀리는지 알아? 왜? 이 문제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거지. 자, 지금 봐봐. 가의 화자와 그리고 나의 화자가 뭐 하고 있니? 밑에 보니까. 대화하고 있지? 그치? 자, 여기에서 대화 문제이지만 얘들아 듣기 문제가 아니죠. 그쵸? 자, 듣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대화의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쵸? 자, 그래서 주로 듣기에서는 남자애 하나 나오고 여자애 하나 나오고 둘이서 대화를 하잖아. 하다 보면은 서로 뭐 싸우기도 하고 그치? 아니면 뭐 설득당하기도 해.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을 듣고 얘가 그렇구나. 네 말을 듣고 보니 나도 이러한 생각이 든다. 뭐 이러면서 막 지가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들을 싹 잊어버리고 얘한테 묻어가는 그런 유형의 듣기 대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 근데 시에서는 얘들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자, 시에서는요. 대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 다 필요 없어. 설득당하고 이러면 안 돼. 자, 이거는요. 따로 보는 거야. 자, 따로 봐서 결국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 가의 화자의 태도 그리고 나의 화자의 태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보면 1, 2, 3, 4, 5가 가 이렇게 돼 있지 너희들 그거 순서대로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야. 가의 화자의 상황 혹은 태도, 정서 이런 거 파악한 다음에 1, 3, 5번 보고 그 다음에 나의 화자의 상황과 태도, 정서 이런 거 본 다음에 2, 4번 보고 이렇게 푸는 게 오히려 안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흐름 이런 거 다 무시해.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오로지 뭐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냐? 이 각각의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리고 정서와 태도 이것만 봅니다. 그래서 그 말에서 그 시에서 이끌어낼 수 없는 거 잘못된 거 갑자기 얘가 태도가 막 확 돌변한 거 이런 걸 찾아주면 그게 답이 된다는 얘기야. 이건 선생님 다시 문제 풀어줄 때 정확하게 봐주도록 할게. 진짜 얘들아 이건 중요해. 왜냐하면 이거는 있잖아 아주 상위권 애들은 잘 안 틀려. 왜냐하면 이런 문제 유형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야. 그런데 많이 봤다 하더라도 중간 이하에 있는 아이들 우리 친구들은요 이거를 묻는 문제라고 생각을 잘 못하고 뭔가 대화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틀린단 말이야. 이따 선생님이 이거 설명할 때 집중해서 보도록 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3번. 자, 다의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보니까
자, A에서 E가 모두 다 자, 정서와 태도 이것과 관련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 그치? 뭐 어때 얘들아? 새로운 거 있냐?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없죠? 그쵸? 유형은요, 새로울 게 없어요. 맨날 나오는 것들이 반복된다 그랬지. 다만 이번이 뭔가 좀, 문제 유형, 문두 자체는 뭔가 새로워 보이고 되게 특이해 보이지만 결국엔 이걸 묻고 있는 거라는 점에서 선생님이 1강에서 이야기했던 5가지 유형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4번 볼게요. 자,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다. 자, 기역과 니은 뭐야? 시어에 밑줄이 쳐져 있죠. 그쵸? 자, 밑줄 친 시어의 의미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그림과 관련 지어라고 해서 보기에 어떤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초현실주의 그림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어. 자, 그래서 그림과 관련 지어서 시를 감상하는 시의 종합적 감상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감상 문제다. 자, 그래서 5개의 문제가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됐지? 유형 확인했다.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 30초에 투자해야 되겠죠. 이제 선생님이 일일이 말해주지 않아도 너희들 웬만큼 다 풀 수 있지? 그치? 자, 봐봐. 뭐 먼저 풀 거니? 너희들. 뭐 먼저 할 거야? 나 같으면 있잖냐? 그 다 지문 있잖아. 거기 보면은 A에서 E라고 돼 있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A부터 E가 다 뭐니? 시의 처음부터 끝까지야. 그러면서 3번을 한번 볼래? 자, 3번. 3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이게 결국 A에서 E에 대한 설명이야. 다 지문 전체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뭐야? 이걸 3번을 풀면서 다지문은 어떻게 봐야 돼? 동시에 봐야겠지. 그러면은 다지문은 다시는 자동으로 이해가 끝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라 그랬어요. 그렇죠? 시의 흐름을 쭉 화살표로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문제들. 특히 그걸 가지고 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할 때 4개의 정보는 어때? 맞는 정보야. 여러분이 시를 감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했어. 선생님은 이거를 제일 먼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해야겠니? 자, 그 다음에는 자, 5번 같은 경우에 자, 이 A를 보니까 이 A가 가에 나와 있단 말이야. 보기 있지, 그치? 자, 보기에는 정보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가 작품과 뭐 5번을 같이 봐주겠죠. 그쵸? 5번 보기와 가작품을 보면서 역시 5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나머지들을 하면 되지. 그치? 나작품 보고 2번, 4번, 1번 요런 순서대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순서대로 보도록 하자. 선생님 제일 먼저 뭐 한다 그랬니? 다작품 본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다작품을 보니까 자, 봐봐. 제목이 뭐야? 제목. 단장사라는 제목이 나와 있어. 자, 이게 있잖아. 단장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고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단장사. 이걸 봤는데 내가 한문을 봐도 한문을 몰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 좌절해? 좌절하지 마. 자,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제목의 뜻을 일단 모른다고 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모른다고 치고 들어갔을 때 다작품의 첫 번째 줄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니? 생각 끝에 한숨이요? 한숨 끝에 눈물이라. 정서가 바로 나오잖아. 그치? 자, 이렇게 정서로 시작하는 시들, 화자의 느낌, 화자의 감정으로 시작하는 시들은 누가 중요해? 화자가 중요하겠냐? 대상이 중요하겠냐? 화자가 중요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화자가 지니고 있는 정서가 첫 번째 줄부터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나오고 있어. 뭐라고? 한숨이다. 눈물이다. 결국 지금 이 화자의 정서는 뭐야? 슬픔이라는 거야. 됐잖아. 그러면은 슬픔의 원인이 뭐냐는 거지. 도대체 얘가 무슨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얘가 슬픔을 느끼고 있을까? 이건 시에서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니? 그치? 자, 봐봐. 제목을 몰랐지만 첫 번째 줄부터 다행히 정서가 나왔어. 만약에 제목을 알았다면 이 과정 없이 그냥 슬픔이란 정서가 나올 수 있었을 거라는 거지. 어떻게 알았을까? 자, 단장이라고 했을 때 이 단자는 끊을 단자야. 장이라는 거는 장이야. 이 장까지 살아서 가는 유산균 할 때 그 장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 단장이라고 했을 때는 장이 끊어지는, 즉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뭐겠어? 슬픔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말에는요. 자, 이런 말이 있어. 애 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애가 창자라는 뜻이거든. 창자가 끊어진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애 끊다라는 말은 그만큼 슬프다. 창자가 마치 끊어지는 것처럼 슬프다라는 그런 의미의 우리말이에요. 이거를 한자로 표현한 게 단장이라는 얘기지. 결국 뭐야? 단장사. 제목에서부터 바로 이런 정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몰라도 이게 있었으니까 찾을 수가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럼 다음 우리가 뭘 찾아야 돼? 왜 이 사람이 슬퍼하는지 상황을 봐야겠지. 자, 계속 보자.
자, 눈물로 지어내니 들어보소 단장사라. 자, 봐봐. 자, 내가 눈물로 이 단장사 아주 슬픈 노래를 지어내니까 들어보세요 라는 거잖아. 들어보소. 내 얘기를 좀 들어볼래? 내 얘기를 좀 들어봐. 뭐야?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죠. 그쵸?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상대방을 설정해놓고 그 사람한테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말을 걸고 있다는 거야. 그쵸? 말을 걸고 있어. 이게 뭐니? 대화체야. 이 시는 대화체로 돼 있어. 이 대화체에 대해서 어떤 친구가 수강 후기에다가 아직 여기까지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질문을 올려놨더라고. 선생님 나중에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단장사례. 내 이런 하소연을 한번 들어달란 얘기야. 그게 A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니? 자, 다작품을 보면서 3번 문제 같이 가본다라고 했죠. A야, 이게. 그러면 3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다의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놓고 밑에 보면은 C를 1, 2행, 3, 4행, 5에서 9행, 10에서 17행, 18에서 20행 해서 총 5부분으로 나눠 있는 이 보기에 표가 있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 굳이 표를 안 줬어도 사실은 괜찮죠. 그쵸? 왜? C에 이미 A, B, C, D, E가 붙어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설명을 한 부분을 봐야 돼. 뒤쪽에 있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왔다 갔다 하자. 자, 40쪽에 보세요. 자, 40쪽에 보면은 1번 설명을 한번 봐봐. A. 화자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있다라는 거지. 지금 나는 되게 슬퍼. 그죠? 슬퍼. 슬프다는 것은 좋은 상황은 아니야.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문제 상황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슬픈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상황이라는 건 알지. 그거를 들어줘. 내 얘기 좀 들어줘. 내 얘기 좀 제발 들어줘. 하소연하고 있단 말이야. 1번 문제가 안 돼. 그치? 1번 답이 아니라, 맞는 소리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시 B로 옵니다. 자, 38쪽으로 돌아와서 정신 좀 없어, 얘들아. 집중해. 자, B를 봐. 자, 이리하야 날 속이고 저리하야 날 속인다. 이렇게 해도 나를 속이고 저렇게 해도 나를 속인대. 속이는 이는 좋거니와 속는 사람은 어떻겠느냐. 자, 이게 뭐야? 지금 내가 슬프고 눈물 흘리고 한숨 쉬고 이런 상황. 내가 지금 뭔가 속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치? 뭔가 지금 누군가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거지. 자, 속이는 사람이야 좋겠지만 이 속고 있는 나는, 이 당사자는 어떻겠냐. 즉, 여기에서는 내가 좀 약간 피해자라는 그런 의식이 있죠. 그쵸? 나는 피해자고 그 상대방은 나를 울리는, 나를 속이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야. 결국 그럼 지금 어떤 문제 상황이 나와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 아니지. 나는 피해자야. 누군가가 나를 속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이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3번에 동그라미 2번에 다시 봐봐. 자, 문제의 원인이 님에게 있다는 생각을 표출하고 있다라고 돼 있네. 자, 문제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 2번에서는 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님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되지.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봐주면 되잖아. 그치? 어쨌든 문제의 원인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 자, 38쪽으로 오셔서요. 자, C를 본다. 상사로 말미암아. 자, 상사. 알겠지? 자, 얘들아, 상사병 알지? 상사병 걸려봤니? 손 들어봐. 걸려본 사람. 손 들어봐. 없어? 거짓말하지 마. 한 번쯤은 있을걸? 니네 솔직히 그래, 주위에 워낙 사람이 없다 치자. 남학생들, 나한테 안 걸렸어? 미안해. 자, 상황이라는 거는 뭐예요? 여기서 상황은 상사병에 걸린 거 아니야? 자, 상사로 말미암아서 병들어 누워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말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병에 걸렸다. 됐지. 근데 이 사랑이 이루어졌을까요? 얘네들이 지금 사귈까요? 아니지. 그럼 병들 리가 없잖아. 얼마나 좋아. 주위의 커플들을 봐봐. 걔네들 병들어 보이디? 얼굴에서 아주 빛이 난다고. 광채가 난다고. 여기에서 병들어 있는 애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이별 혹은 뭔가 짝사랑 이런 상황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상황 됐어. 자, 상사로 인해서 즉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 혹은 짝사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아까 이 문제의 원인이 님에게 있다고 한 거 잘 된 거죠. 그렇죠? 님이라는 거. 그리움의 대상이 되니까. 됐지? 자, 그래서 C를 보니까 상사로 말미암아서 병들어서 누웠다. 자, 그랬더니 모첨에 우는 새는 종일토록 상사로다. 자, 이 모첨은 초가집이야. 여기에서 새가 울고 있는데 저 울고 있는 새도 아마 나처럼 종일토록 누군가를 그리워해서 울고 있겠구나. 이 새는 뭐다? 새 뭐야?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죠. 왜? 울다, 운다, 제도 상사병에 걸렸다. 뭐야? 정서가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정서, 화자의 정서가 일치하네? 일치하지. 그치? 선생님이 감정이입은 두 가지만 기억하라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반드시 감정이입이다라고 했어. 자, 겉으로 정서가 드러나야 되고 그 정서가 화자와 일치해야지만 그것이 감정이입이다라고 했단 말이야. 여기에서는 상사라는 어떤 그런 정서가 드러나 있고 그게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 새는 뭐니? 얘는 감정이입의 대상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보너스였어. 자, 그 다음에 우조란 규중천은 흐트머리 헌치마에. 지금 어때? 지금 너무나 그리운 나머지 머리가 막 흐트러지고 막 헌치마에 막 상태가 좋지 않아? 자, 한 손에 미음 들고 잡수시오 권할 적에 그 경상 가긍하다 인해병 어이하리. 아주 그냥 상사병 때문에 그리움 때문에 병에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아프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0쪽으로 다시 가볼까? 자, 3번에서 C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니? 자, 자신의 병든 처지를 제시해서 그치? 병든 처지, 자기, 연민, 그치? 아주 그냥 불쌍해 스스로. 됐어. 자, 됐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자. 39쪽입니다. 자, D를 보세요. 계속해서 기다려. 행여 올까 바라더니 반가운 님의 소식. 자, 봐봐. 지금 내가 님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 간절히. 혹시나 올까 해서 간절히 기다린단 말이야. 자, 기대하고 있지? 자, 그런데 자, 시문에 살인문에 개가 짖으니 풍설의 행인이라. 자, 내가 기대했어. 님이 올까 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누구였던 거야?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였던 거야. 그럼 어때? 실망하겠지. 그치? 기대를 하고서는 오시나? 막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지나간 아저씨였던 거야. 자, 뭐 어때? 여기에서 실망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어떤 그리움의 정서가 제시됩니다. 산을 보되 생각이요. 물을 보되 생각이라. 산을 봐도 그 사람 생각, 물을 봐도 그 사람 생각. 세월이 무진, 생각사롱 무익이다. 세월이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봐야 어때요? 이익이 없죠. 오지 않으니까. 너무 슬픈 상황이야, 이거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님에 대한 그리움이야. 근데 이 그리움이 심해지다 보니까 뭐가 돼? 고통이 돼. 이게 고통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밑에 보면은 몇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어떤 비유가 나오냐? 자, 모진 의술, 철침으로 중환을 찌르는 듯 한다. 자, 중환이 뭔진 모르겠으나 밑에 보니까 뭐래? 대충 혈자리래. 자, 모진 의사가 아주 그냥 철로 된 이따만한 대침으로 혀를 찌를 때 어떻게 했어? 아프겠지, 그치? 아파 죽어가지고. 자, 밑에 보시면 또 뭐야? 초경, 오경, 이거는 뭐야? 옛날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야. 옛날에 시간을 알릴 때 어떻게 했어요? 종을 쳤단 말이야. 자, 그래서 크나큰 나무 뭉치가 종을 꽝꽝 때리듯이 어때요? 무엇인가가 내 간장을 뭐 간장, 내 창자, 이게 단장사라 그랬잖아. 그치? 종을 꽝꽝 때리는 것처럼 누가 내 배를, 내 창자를 이렇게 쾅쾅 치는데 내 장이, 내 창자가 아무리 철석인들, 철이나 돌로 돼 있다 한들 이게 온전히 남아있을 수 있겠냐. 요런 얘기다. 자, 그러니까 어때? 자, 비유. 여기에서 뭐? 침을 맞는다. 종을 친다. 자, 이런 비유들은 결국 뭐야?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아프다는 얘기야. 뭐가? 이 님에 대한 그리움이.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2까지 같이 보자. 자, 우리 님이 상경하실 때에, 자, 우리 님이 오실 때에 내가 밤낮으로 바라보게. 내가 죽은 후에도 선산에 묻지 말고 선현동 높은 곳에 높직이 묻어달라. 나를 높은 곳에 묻어서 항상 님이 오시는지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라는 소망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해결해야지 문제. 자, 40번 봐봐. 40쪽 봐봐. 자, 40쪽에 아까 1, 2, 3번 했습니다. 3번에 1, 2, 3번. 자, 4번을 보시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가는 화자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랬어. 자, 지금 보면 이게 D 부분이란 말이야. 자, 여기가 D인데 여기를 보시면 이 사람의 마음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거 알 수 있어? 그리고 비유적으로 돼 있는 부분을 봐봐. 이 부분이란 말이야. 자, 여기서 침 맞는 것 같아, 종 치는 것 같아. 다 고통을 말하는 거지. 이게 마음이 정서가 바뀌는 게 아니죠. 그 변화 과정이 보이고 있지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야. 잘못된 설명이지. 자, 5번은요. 화자 자신의 소망을 통해서 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드러내고 있다. 뭐야? 죽어서도 높은 데 묻어줘. 죽어서도 님을 바라보겠다. 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일편단심이 나오는 거죠.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으로 어딜 가냐? 자, 가작품 갑니다. 자, 가작품을 보면 말이다, 얘들아. 이제 너희들 수준이 됐어. 선생님이 시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화자가 중요한 시와 대상이 중요한 시가 있다 그랬다. 그치? 자, 화자가 중요한 시와 대상이 중요한 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생님이 세 번째 거를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주로 화자가 중요한 시와 대상이 중요한 시는 선생님이 어디서 찾아보라 그랬지? 제목에서 찾아보라 그랬죠. 그런데 이 가시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눈 오는 지도라고 되어 있어. 자, 눈이 내리는 지도래. 지도는 무슨 지도야? 한국 지도, 세계 전도 할 때 그 지도예요. 그런데 눈이 내리는 지도, 언뜻 뭔가 뜻이 와닿지가 않아. 이게 뭐 대상을 지도를 얘기하는 건지, 뭐 눈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눈 오는 지도를 펼쳐 들고 있는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좀 잘 와닿지가 않죠. 그쵸? 자,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화자나 어떤 대상,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배경을 제시해주면서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는 시가 있단 말이야. 자, 선생님은 세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려고 그래. 지금까지 우리는 화자가 중요한 시, 그리고 대상이 중요한 시, 이렇게만 공부를 해왔어. 이제 여러분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여기만 머물러 있지 말고. 자, 이번에는 뭐 이미지가 중요한 시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지. 자, 이 이미지가 중요한 시, 이미지라는 게 뭐야? 머릿속에 어떤 영상이 떠오르는 거야. 우리가 뭐를 생각을 했을 때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떠오르는 거야. 자, 눈 오는 지도를 머릿속에 떠올려봐. 잘 안 떠오르지. 그러면 봐봐. 눈이 내리는 풍경을 한번 떠올려봐. 그건 되죠. 그렇죠? 결국 이 시는요. 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눈 내리는 어떤 풍경,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기대고 있는 시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그냥 한번 보자. 자,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자, 지금 상황 나왔네. 자, 상황 뭐야? 순이가 떠난대. 이별이네. 그치? 자,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할 마음으로 한방눈이 내린다. 자, 이 한방눈이라는 거는 뭐예요? 지금 이별 상황에서 어떤 배경이 되고 있는 거지. 그치? 자, 눈이 내려. 자, 이별하는데 눈까지 와.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 더 쓸쓸하고 막 애처롭고 춥고 외로운 그런 느낌이 들죠? 자, 봐봐. 자, 이 말 못할 마음으로 한방눈이 내려서 슬픈 것처럼 정서 나왔어. 얘들아, 시의 정서 선생님이 깊이 생각하지 말라 그랬지. 시의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게 바로 정서야. 자,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슬픔이라고. 이별이니까. 슬프지. 그치? 자, 슬픈 것처럼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인다. 지금 이 상황을 잘 생각을 해봐요. 자, 순이가 떠나는 날이야. 그치? 순이가 떠나는 날. 그날 아침에 한방눈이 내려. 그 한방눈이 마치 슬픈 것처럼 지도 위에. 여기서 지도는 그러니까 꼭 종이책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냥 땅 위에 덮인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눈이 내려서 땅 위에 이렇게 덮이고 있는 그런 아침, 순이는 떠나고 나는 슬픔을 느끼고 있다. 이 정도로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볼게. 방 안을 돌아보아야 아무도 없다. 왜 아무도 없지? 이별했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슬픔에다가 더하기 뭐 외로움 겹쳐지겠지? 그치? 자, 아무도 없어. 자, 벽과 천정이 하얗다. 어라? 봐라, 얘들아. 자, 눈 하얗지.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 단순히 그 집 밖에 눈이 내려서 하얀 것뿐만 아니라 어디도 하얗다라고 했어? 벽과 천정이 하얗다. 즉, 이 방 안도, 방 밖에만 하얀 것이 아니라 방 안도 하얗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방 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밖에만 눈이 내리는 거 아니라 이 방 안에도 눈이 내리는 것 같아. 그걸 지금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거야.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호롤이 가는 것이냐?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었던 것을 편지로 써서도 네가 가는 곳을 몰라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어. 어쨌든 지금 얘는 떠났는데 나는 지금 너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못했지. 근데 따라갈 수도 없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지. 왜 그래, 얘들아? 우리가 길 찾을 때 뭘 보고 가지? 지도를 보고 가지. 이제 여기에서 이 제목의 의미가 나오는 거야. 우리는 길을 찾을 때 지도를 보고 가요. 그쵸? 뭐 내비게이션? 뭐 다 지도야. 자, 지도를 보고 가. 지도를 보고 가는데 그 지도 위에 눈이 내려버렸어. 그럼 지도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땅 위에 눈이 내렸어. 길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결국 나는 순위를 따라가고 싶지만 지금 따라갈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이별 상황이 더 안타깝고 더 애절하게 느껴진다는 거지. 자, 그래서 봐봐. 마지막 문장 보자.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1년 12달 한양 내 마음에는 눈이 내리리라. 지금은 못 찾아가지만 나중에 눈이 녹고 나면 내가 순이를 찾아가겠다. 그런 얘기다.
별거 없어. 됐지? 자, 봐봐. 이미지가 중요한 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화자든 대상이든 뭔진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눈이라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것. 뭔가 이런 이별 상황의 어떤 막막함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해주면서, 그치? 그러면서 방 안에 하얀 그런 느낌,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 외로움을 더 부각시켜준다. 결국 눈이 의미하는 것은 뭐니? 슬픔과 외로움이다. 됐니? 이 정도로 가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5번 문제 볼게요. 자, 문제 보기 봐봐. 자, 5번 보기를 보시면, 자, 보기 그림과 관련지어서 A를 이해하고자 한다. 자,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는 뭐였어요? 벽과 천정이 하얗고, 자, 그걸 통해서 방 안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라고 했어. 자, 그럼 보기를 봐봐. 자, 보기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자, 길지만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별게 없어. 자, 보기에 보시면은, 자, 문이 있어요. 그쵸? 자, 이 문이 있는데, 자, 이 문 밖과 문 안에, 뭐야? 서로, 이 문 밖과 문 안에 배경이, 풍경이 서로 떨어져 있다는 거야? 아니야. 문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쵸? 안과 밖은 똑같다. 같다. 그리고 그 매개체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이 문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 뭐니? 구름이잖아. 자, 이 구름에 의해서 문 밖과 문 안의 세계가 이어지고 있다. 뭐 이게 바로 보기의 내용이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서 그 마지막, 보기 마지막 줄을 보면 뭐라고 돼 있니? 이는 내면의 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초현실주의 작품의 특징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어. 자, 이게 왜 내면의 의식을 보여주나요? 이거 너희들 물어볼 필요 없어. 그럼 왜 궁금해하니, 얘들아? 이게 왜 내면의 의식일까? 이게 무슨 내면의 의식일까? 고민하지 마, 제발. 그건 니네가 고민할 게 아니라 여기서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냥. 그렇다면 그런 거야. 자, 내면의 의식을 보여준다. 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 상황이 내면의 의식이래. 그러면서 자, 이 그림을, 이 누구 그림이야? 르네 마그리트? 뭐 그런 사람이야? 자, 그 그림을 이 눈 내리는 지도라는 시에다가 적용을 한다라는 거지.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 뭐야? 지금 어때? 방 안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는데 뭐래? 방 안에도 눈이 내리는 것일까? 라고 했잖아. 결국 여기에서는 뭐예요? 문 밖과 문 안을 역시 그림에서처럼 하나로 보고 있는 거지. 똑같다고 보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자, 눈이 내린다라고 해서. 그럼 이 여기에서 구름이라는 매개체는 시에서는 눈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야.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면 돼. 나머지를. 자, 그럼 봐봐. 1번, 보기의 그림은 내면의식을 표현한 건데, 자, 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 거야. 자, 그렇다면 얘를 이 그림을 시에다가 적용한다라고 하면 똑같이 적용해주면 돼. 결국 이 A도 뭐니? 방 안의 풍경과 방 밖의 풍경을 하나로 만들므로써 화자의 내면의식을 표현한 거다. 됐죠? 그쵸? 1번은 맞는 설명이야. 그 다음에 2번 뭐니? 그림에서도 환영을 표현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상관이 없으면 이걸 왜 갖고 왔겠어? 이 문제를. 그지? 자,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 이 그림이 이 시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야. 결국 무슨 얘기니? 선생님이 나중에 다른 영역에서도 강조할 건데 언어에서는 이걸 기억하세요. 1대1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 이거 1대1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 평가원에 가서 수능 문제 출제 어떻게 하는 건지 배워왔어. 자, 거기에서도 이거 문제 출제 단계에서부터 이거를 중요시 한다고 얘기하셨어. 이건 선생님이 정말 확실하게 듣고 온 얘기야. 자, 그러니까 어때? 지문에 있는 내용과 선택지에 있는 내용 1대1 대응, 보기에 있는 내용과 선택지에 있는 내용 1대1 대응, 이거를 문제를 낼 때부터 신경을 써서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보기에 이 그림에 환영이라는 말이 있었다? 그러면 시에서도 당연히 그 환영이 있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자, 환영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환상적인 분위기 역시 보기에 나와 있었던 그런 말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A도 보기의 그림처럼 자연물을 매개로 두 공간에 이질성을 부각한다. 이질성이 뭔데? 이질성. 이질성. 서로 다른 거지? 자, 이질성은 서로 뭐야? 다른 거고. 동질성, 이게 반대말이지. 이게 같은 거지. 근데 아까 선생님 계속 뭐라 그러고 있었니? 그림에서도 결국 문 밖과 문 안은 같아요. 시에서도 방 안과 방 밖은 같아. 그러면 같은 얘기니까 뭐니? 동질성이 돼야지. 엑소로니까 좀 헷갈리네. 그치? 이질성은 서로 다른 거, 얘는 같은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질성을 부각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하나라는 그런 의식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됐지? 결국 얘들아 봐봐. 시가 좀 어려웠어, 우리한테. 지금 선생님이 알려줘서 그렇지만 너희들이 처음 봤을 때 아마 이거 문제 풀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시가 어려웠어도요. 보기를 보면 이게 나온단 말이야.
1대1로 대응을 시키다 보면은요, 답이 되는 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문제 해결이 됐죠. 그쵸?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보기에서 이끌어내면 돼.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나 작품으로 가보도록 하자. 자, 나 작품 신동엽의 산의 언덕에.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시야. 자, 많이 봤던 시이지만 의미에 대해서는 은근히 여러분들이 또 모르고 있더라. 자, 한번 보세요. 자, 1, 2, 3, 4, 5연. 5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자, 1연과 2연과 그리고 5연이 어때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자, 유사한 문장 구조 또는 어려운 말로 해서 통사 구조라고 해. 자, 이 통사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그냥 문장이라고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나중에 어려워하지 말고. 통사는 노 선생님이 문장이라고 그랬어. 어려워하지 말자, 쫄지 말자, 딱 이러고 풀면 돼. 자, 유사한 문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다가 자, 1연이 첫 번째 연이고 5연이 마지막 연이란 말이야. 그건 뭐야? 처음과 끝이 서로 반복되는 형식이다. 서로 대응된다. 이런 거 뭐라 그래? 자,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수미상관이 쓰이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먼저 중심으로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태도고 어떤 정서인지 한번 보란 말이야. 지금 보면 1, 2, 5연의 첫 번째 행을 다 봐봐.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대.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없대.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대. 지금 그의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없다? 그가 어떤 상황이야? 부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이 이거야. 이 시의 상황은요, 그의 부재 상황이다.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을까? 자, 어떤 태도야? 뭐 슬퍼하고 좌절하고 이러니? 아니야. 지금 다시 만날 수 없어도 뭐야? 화사한 그의 꽃이 산의 언덕에 피어날 거야. 맑은 그 숨결이 들의 숲속에 살아갈 거야. 울고 간 그의 영혼이 들의 언덕에 피어날 거야. 뭐야?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숨결 이런 것들은 뭐니? 자연물로라도 다시 피어나서 부활해서 혹은 환생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갈 것이다.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 됐지? 딴 게 없어. 누군가가 죽었는데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은 우리 옆에 항상 있을 거다. 이런 얘기라는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이 사이에, 그치? 1, 2, 5연은 그런 내용인데 중간에 있는 3, 4연을 봐봐. 이건 뭐니? 자,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을 더듬는 행위나. 왜 쓸쓸할까요? 뭐니까? 부재 상황이니까, 그치? 그의 부재 상황이니까 지금 쓸쓸하단 말이야. 자,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을 더듬는 행위나, 자, 그 사람이 없어서 지금 그를 찾고 있단 말이야. 결국 이 행위는 나와 같은 상황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야.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담고, 바람 비었거든 인정을 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하지만 어쨌든 쓸쓸해하지 말라는 거야. 쓸쓸해하지 말고 계속 어때? 그 사람의 흔적을 느끼라는 거야. 그런 의미로만 해석을 하자 일단. 자, 그러면은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가의 화자 갑과 나의 화자 을이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지. 자, 이거 어때? 선생님 아까 주의하라는 그런 문제였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은요. 이게 대화 상황이긴 하지만 대화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누가 누구를 설득시키고 이런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 자, 결국 이거는요. 자, 가의 화자의 태도와 그리고 나의 화자의 태도. 자, 이거를 따로따로 묻는 문제인데 그거를 문제를 살짝 이렇게 꼬아가지고 섞어놨을 뿐이야. 얘들아, 속지 마. 섞어놨을 뿐이지 결국에는 따로 보는 그런 문제란 얘기야. 절대로 그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얘의 상황이나 정서나 태도에 어긋나는 게 있어서는 안 돼. 마찬가지로 얘도 그렇게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니네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 푸는 방법 알려줄게. 이거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보면 너희들 헷갈릴 수밖에 없어. 설득당한단 말이야. 어찌나 또 말들을 잘해. 너희들 국어 선생님이 학교에서 말 제일 잘하지. 그치? 듣다 보면 자꾸 설득당하지. 말발로 이길 수가 없죠. 마찬가지야. 문제 내신 분들 다 국어 선생님 아니면 교수님들이란 말이야. 니네 이거 잘 써놓으면 있잖아. 설득당한다. 절대 안 돼. 설득당하지 말고 자, 1, 3, 5 얘만 따로 딱 띄워가지고 보세요. 그리고 2하고 4 따로 띄워놓고 봐. 그래서 가의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와 관계없는 거 이런 거 골라주면 된다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됐어? 자, 그러면 봐봐. 먼저 135부터 보자. 1번 갑. 자, 미처 할 말을 전하기도 전에 순이가 떠나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이 가화자의 상황이란 말이야. 자, 그럼 이거 어디에 있어? 가시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었대잖아. 근데 했어 못했어?
편지로 썼지만 네가 가는 곳을 몰라서 못 전해준다는 거잖아. 됐네. 그 다음에 3번 볼까? 자, 순이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속 가득히 차 있어서 1년 내내 순이를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1년 내내라는 단서는 어디에 있죠? 마지막에 보면 1년 12달 한양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 됐어. 자, 그다음에 5번. 저는 순이가 너무나 소중한 만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좋은 날이 오면 순이를 찾아 나서고 싶은 생각. 이건 뭐예요? 지금 눈이 내려서 지도가 덮여서 순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눈이 녹으면 뭐래?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서 나서겠다. 됐네. 그치? 자, 그러니까 1, 3, 5에는 문제 있는 게 없어요. 답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2, 4번에서 나의 화자와 상관없는 거 찾아줘야 돼. 자, 2번 볼까? 저는 그가 그리울 때마다 그의 부재가 저의 잘못. 이거의 문제죠. 그쵸? 지금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거야.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떠난 거야.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지, 그치? 내 잘못 때문이다. 이런 거는 언급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인 거야. 야, 대화가 중요해, 안 해? 안 해. 대화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얘의 생각과 얘의 생각만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없지만 계속 꽃으로 피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계속 우리 곁에 그의 영혼이 있다. 뭐 이런 얘기라고 했지.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 4번 보자. 자, 4번.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뭘까요? 자, 기억은 행인이죠. 그쵸? 그리고 니은도 행인이네. 그죠? 자, 기억도 행인이고 니은도 행인인데, 자, 기억을 보시면 기억의 행인은 뭐니? 이거는. 이건 뭐야? 쓸쓸한 마음으로 길을 더듬는 그런 행인.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거야. 지금 님을 못 만나서 님을 찾고 있는, 님이 사라져서 님을 찾고 있는 그런 쓸쓸한 행인이고. 니은은 뭐니? 니은은 뭐야? 내가 님이 온 줄 알고 반가워서 이렇게 봤는데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잖아. 나한테 뭐 실망감을 안겨준 그런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4번 문제를 보자. 자, 먼저 기억을 봐봐. 1, 2, 3, 4, 5를 봤을 때 달래주는 거 배려해주는 거 아니지. 1, 2번 탈락. 자, 3번 화자와 마음이 통하지. 쓸쓸한 마음. 4번에 보시면은 유사한 정서 쓸쓸한 마음 됐죠? 그 다음에 5번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투영했다. 그치? 자기나 그 행인이나 같단 말이야. 3, 4, 5번 중에 답이 있을 거야. 기억에서. 그럼 니은을 가지고 따져봤을 때 답이 될 수 있는 거 4번밖에 없죠. 그쵸? 이 행위는 뭐니? 화자의 착각을 불러일으킨 거지.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가봤더니 아닌 거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번이야. 자, 마지막 1번. 가나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보면 시상 전개와 태도 이런 것들 관련된 문제인데 자, 이 문제에서 답은 5번이거든. 자, 여기에 선생님이 해줄 얘기가 있어. 자, 오늘 중요한 개념이야. 자, 오늘의 개념은요. 우리 수강 후기에서도 이승엽 친구가 이런 질문을 올려줬습니다. 자, 바로 대화체와 대화 구조 어떻게 다르냐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대화체라는 게 있고 대화라는 게 있고 대화 구조라는 게 있고 그리고 말을 건네는 어투, 뭐 청자를 설정했다, 표면에 드러난 화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자, 청자, 대화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 선생님이 개념 급탁제에서 대화체와 대화 구조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승엽이 친구는 대화라는 말이 헷갈렸나 봐. 오늘 선생님이 정확하게 여러분 알려줄 테니까 자,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일단 대화체와 대화 구조를 놓고 이야기를 해볼 때 자, 대화체라는 것은요. 바로 여기 5번에 나와 있는 말을 건네는 어투랑 같은 거라고 보면 돼. 즉, 누구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방이 지금 내 앞에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대화체라는 게 선택지에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뭘 찾아야 되겠어? 본문에서. 여러분이 본문을 찾을 때는 너라는 말을 찾으면 돼. 너는 이라는 경우는 결국 너라는 청자를 설정했다는 거야. 됐지? 자, 너 아니면은 뭐뭐야 부르는 말. 아니면은 뭐뭐여 이렇게 부르는 말. 자, 이런 것들을 찾게 되면 얘네가 뭐냐? 아까 선생님 옆에 나왔던 그 박스에 뭐가 나와 있었어? 청자를 설정한다는 말이 있었단 말이야. 자, 이 시를 그냥 나 혼자서 이렇게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를,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청자를 만들어 놓은 거야. 청자를 설정해 놓은 거야. 그랬을 때, 자, 청자를 설정한다면, 자, 너나, 뭐뭐야나, 뭐뭐여라는 말이 나와야 돼. 그리고 이런 게 나왔으면 걔한테 말을 거는 거야. 그래서 얘는 대화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 바로 대화 또는
대화 구조라는 거야. 자, 대화 혹은 대화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이것만 있어서는 안 돼. 시 속에 정말로 상대방이 나한테 들려주는 말이 있어야 돼. 대화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가끔 혼자 하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큰일 나, 그러면. 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화는 두 사람이 하는 거란 말이야.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이 시 속에 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단순히 대화체라고 할 수 있어. 그냥 혼자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혼자 집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승기야, 나는 TV를 보면서 널 볼 때마다 참 즐거워. 하지만 이승기가 날 만나줄 리가 없잖아. 그치? 그건 대화체란 말이야. 내가 승기한테 말을 건네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 시 속에 정말로 승기랑 나랑 대화를 너무 좋겠다. 자,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 이럴 경우에는 뭐다? 대화 구조가 드러난다 혹은 대화가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말을 듣는 청자를 그냥 가상으로 설정만 해놨느냐, 아니면 실제로 그 청자가 이 시에 들어와서 실제로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대화체와 대화 구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됐니? 자, 또 하나가 있었어. 바로 표면에 드러난 화자. 자,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뭐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역시 자주 나오는 선택지입니다. 그때 표면에 드러난 화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뭘 찾아야 돼? 뭘 찾아야 돼? 그건 쉬워. 그거는 있잖아. 자, 표면에 드러난 화자는 뭐만 찾으면 되냐? 나만 찾으면 돼. 나를 겉으로 드러냈다는 거야. 나는 이래, 나는 슬퍼, 나는 기뻐. 직접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표면에 드러난 화자를 찾아라 라고 할 때는 나라는 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안 헷갈리지? 더 이상 틀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5번입니다. 자,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 너는 가는 것이냐, 남아있는 것이냐 라고 해서 보면은 너가 나와 있죠. 그래서 너한테, 순이한테 말을 건네고 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 행이나, 자, 뭐뭐야, 뭐뭐아 이렇게 부르는 말이지. 그치? 행이나. 역시 말을 건네는 어투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 작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들어보소. 내 말 좀 들어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주는 어떤 청자가 설정이 되어 있죠. 그쵸? 약간 어려웠어.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읽다 보면 내 말 좀 들어봐. 나를 이런 데 묻어줘.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가상의 청자를 설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바로 뭐다? 5번이다. 됐냐? 자, 그러면은 넘어가자. 자, 그 뒤에 41쪽 보세요. 자, 41쪽부터 나와 있는 시들 길어요. 가시 봐봐. 엄청 길어. 긴데 나는 이렇게 싱거운 시를 처음 봤어. 굉장히 긴데요. 그 전에 선생님이 빼먹은 게 있어. 그치? 자, 명언 타임. 자, 오늘의 명언이다. 자, 오늘의 명언. 역시 선생님이 또 엄청난 얘기를 준비해놨어. 너희들 듣고 충격받으라고. 오늘은 좀 세, 명언이.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오늘의 명언은요.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말이에요. 뭐래?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대. 너희들 이 말 듣고 찔리는 바가 없어? 왜 젊음이 젊은이들에게 주기에 아깝겠니? 왜? 젊은이들은 젊음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이야. 그 젊음이 얼마나 정말 찬란한 것이고 얼마나 빛나는 것이고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르니까 그 젊음을 낭비하고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살다 보면 그 젊음이 얼마나 귀중한 거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는 그런 어른들한테 주면 그 젊음을 낭비하지 않고 잘 쓸 텐데 우리 젊은이들은 너무 허송세월하면서 이 젊음을 그냥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조지 버나드 쇼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젊음 주기에 아까운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깝지 않은 사람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젊음을 주어도 절대로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니? 절대 시간 허송세월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이 순간을 귀중하게 여기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알겠니? 절대 허비하지 말고 이 순간순간에 집중하도록 하십시오. 선생님도 젊은이니까 이 말을 마음에 새겨 들을 거야. 나 젊은이야. 제발 인정해줘. 자, 다음으로 넘어간다. 41쪽에 나와 있는 지문입니다. 자, 역시 문도 한번 보면서 우리 문제 유형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죠. 자, 지금 6번 역시 공통점 묻고 있는데 자, 이번에 공통점은 뭘 가지고 물어보고 있었냐? 자, 이거 보니까 여기는 뭐니? 여기에서는 표현법 묻고 있네. 그치? 표현과 관련된 그런 공통점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니까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뭐야? 굴참나무, 백일홍, 매화의 공통점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뭐? 시어. 자, 시어의 기능 혹은 시어의 의미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자, 보기의 설명을 토대로 가의 기억에서 미음. 자, 이건 뭐예요? 자, 보기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 뭐가 나와 있어? 자, 이 시인이 이 시를 왜 지었나? 하는 어떤 그 배경 설명이 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밑에 행간 걸침이라는 특수한 어떤 그 표현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어떤 행간 걸침이라는 표현 기법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9번 같은 경우에는 뭐니? 여기도 역시 뭐야? 나에 대한 감상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시어들. 자, 시어의 의미를 묻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 B. 자, 이 A, B. A는 햇빛, B는 달빛. 역시 얘네들도 뭐냐? 시어의 기능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시어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 자, 그럼 30초의 투자. 뭐부터 할 거야? 뭐부터 하게? 니네 한번 해봤지? 봐봐.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니네랑 일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선생님은 뭐부터 보냐? 보기 있으니까 8번 보기부터 가도록 합니다. 자, 8번 보기를 그럼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선생님의 말을 봐봐. 이 시는 건강을 해친 시인이 요양을 위해 산골로 내려가 자연을 벗삼아 지낼 때 지은 작품이다. 건강이 안 좋아, 이 시인이. 그래서 산골에 가가지고 요양하면서 지은 시래. 그러면은 대충 시의 배경이 나왔죠. 그 밑에는 행간 걸침에 대한 내용이니까 아직 볼 게 없어. 일단 가시를 본다. 자, 가시를 봤더니 제목이 뭐냐? 아침시야. 자, 아침시 뭐가 안 잡혀. 이것만 가지고는 화자가 중요한지 대상이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 선생님이 아까 하나 알려줬지. 뭐야? 이미지가 중요한 시가 있다라고 했죠. 자, 아침의 이미지야. 아침의 이미지 어떤 이미지예요? 여러분, 아침이 어떤 아침이야? 이거 잠이 덜 깼어. 힘들어. 나 어제 너무 열심히 공부했더니 별로 그런 사람 없지. 너무 열심히 게임했더니 이러면서 아침에 너희들 다 죽어 있어. 학교 가보면. 근데 얘들아, 원래 아침은 너네들만 그런 거야. 아침은요, 하루가 시작되는 뭔가 생동감 있는, 그리고 뭔가 활력 있는 그런 시간이 아침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봐봐.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 아침의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지.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시가 길어. 길지만 어때? 되게 별 얘기가 없어. 1년하고 2년이 나와 있는데요. 자, 1년에 보시면은 자, 대상이 하나 나온다. 뭐 굴참나무. 자, 굴참나무라는 애가 하나 나오는데 자, 대상이 나오면 뭐라 그랬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캐내라 그랬지. 자, 어떤 속성을 갖고 있나 한번 봐봐. 자, 굴참나무는 공중으로 솟아오른다. 속성 캐내는 방법 뭐였지? 이 시어의 앞에 수식어를 보거나 이 뒤에 나와 있는 서술어를 보라 그랬지. 이 굴참나무 서술어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공중으로 솟아오른다. 밑에 보니까 해만 뜨면 솟아오른다. 늘 새롭게 솟아오른다. 자, 1, 2, 3 처음 세 줄에서 굴참나무가 솟아오른다는 얘기를 3번이나 하고 있단 말이야. 자, 얘는 뭐다? 솟아오른다. 자, 그럼 봐봐. 얘와 제목과의 연관성. 아침의 이미지는 뭐라고? 생동감, 활력 이런 거라 그랬어. 굴참나무가 솟아오르는 것.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자, 굴참나무가 솟아오르는 것. 역시 뭐야? 아침에 어떤 생동감, 뭐 활력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줄 수 있겠죠. 밑에는 계속 굴참나무가 솟아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형 가볼까? 자, 2형 갔더니 이번에는 뭐가 나와? 아이들이 나와. 그런데 그때쯤이면 아이들도? 라고 했어. 자, 굴참나무 나오고 아이들도 그래 라는 얘기는 얘네 둘이 비슷하겠네 일단. 그치? 비슷하다라고 놓고서 한번 보자. 자, 얘네들 뭐래? 산란한 꿈에서 깨어나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 검은 숲, 이거 ET인데? 자,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 검은 숲 위로 오른다. 얘네도 뭐야? 얘네도 올라가. 근데 얘네들은 자전거를 타고 어떻게 해요? 밑에 보면은 그 밑줄 친 리을 봐봐. 공중으로 오른다? 이런 말 나와 있지, 그치?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얘네들을 뭐 새에다가 비유하고 결국 얘네들도 오르긴 오르는데 얘네들은 날아올라. 그치? 자, 아이들이 날아오는 거, 오르는 것 역시 생동감, 활력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자, 결국 이 시는 뭐냐? 별게 아니야. 지금 이 사람 어떤 상황이었지? 아파. 아파서 시골에 가 있어. 병들었어. 힘들어. 그런데 아침에 이런 굴참나무를 보면서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서 어떠니 뭔가 삶의 활력을 나도 얻고 싶은 거야. 저 굴참나무처럼 아이들처럼 날아오르고 솟아오르고 싶은 거야. 뭔가 활력을 얻고 싶은 그런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시라는 얘기죠. 어려울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굴참나무에 대한 설명 쭉, 아이들의 설명 쭉 나와 있는 거야.
이거 두 개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8번 보기로 다시 가보자. 자, 8번 보기에서는요, 행간 걸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행간 걸침이 뭐냐? 보기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래. 자, 우리가 시를 쓸 때, 자, 행을, 아이고.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자, 시를, 문장을 쭉 쓸 때, 시라는 것은 한 문장을 한 줄에 쫙 쓰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나누잖아. 그치? 줄을 나눠서, 줄을 바꿔서 표현을 하잖아. 자,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아마 이런 거였을 거야. 그치? 원래 문장은 이런 것이었는데, 이 문장을 잘라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비슷한 것끼리 A와 A 다시, B와 B 다시 이런 식으로 행을 나눌 수도 있지만 행간 걸침이라는 거는 뭐냐? 걸친다는 거야. 즉, 이 얘를 요 앞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지? A 다시 더하기 B 더하기 B 다시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문장이 안 끝난 상태에서 이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오면서 얘가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거야. 지금 앞에 있는 A와 연결해 감상할 수도 있고 A가 얘죠. 자, 앞에 있는 A와 연결해서 감상할 수도 있고 뒤에 있는 B-와 연결해서 감상할 수도 있다. 이 얘기거든 결국.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행간걸침이 뭔지 몰라도 돼. 중요한 거는 뭐다? 이 위에 있어야 될 것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이 앞에 있는 말, 뒤에 있는 말 두 가지와 다 연결이 된다. 두 가지와 연결이 다 된다. 이것만 보면 돼. 됐어? 자, 그래서 1, 2, 3, 4, 5번을 한번 읽어봐. 이거를 앞에 있는 것과 연결지어서 보면 다 그런 얘기거든? 이 부분, 밑으로 내려온 부분의 앞 내용 그리고 뒷 내용과 연결지어서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 답이 없는데요, 선생님 그럼? 다 적절한 것 같은데요? 연결이라는 면에서는 다 맞죠? 그러면 너희들이 그 다음으로 볼 거는 뭐냐?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 오늘. 오늘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 많이 하지? 자, 3번 한번 볼래? 3번. 자, 거기 보시면은 3번에 아이들이 검은속 위로 올라가고 있으면 나타나는데 아이들이 킁킁 기침하는 원인을 나타내고 있다. 원인. 원인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얘들아, 원인이라는 말은 함부로 쓸 말이 아니야. 근데 우리 수능 문제에서는요. 이 원인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서 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원인과 결과는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야. 정말 이게 그것의 원인인가? 정말 이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굉장히 말하기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선택지에 등장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아 원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너희들 뭐 해야 돼? 의심해. 이거는 있잖아. 정말 시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는 경우야. 어디에서 맞냐? 비문학하고 쓰기 문제 있죠? 여기서는 이 원인 의심하면은 답이 되는 거 엄청 많아. 진짜 완전 깔려 있어. 그 나중에 선생님이 비문학하고 쓰기 풀어줄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근데 이게 문학에까지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자, 원인이라는 말이 나왔다. 반드시 여러분 의심해봐야 됩니다. 정말 그게 원인인가? 진짜 많다니까 이런 문제. 자, 그럼 봐봐. 자, 아이들이 검은 숲 위로 올라가는 게 아이들이 기침하는 원인이라고 여기서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몰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정답이 8번의 정답은 뭐? 3번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나작품으로 간다. 자, 나작품 그 여름의 끝이라는 그런 시야. 자, 그 여름의 끝 역시 여기에서도 그 여름의 끝 제목을 통해서는 그냥 이것만 가지고는 화자가 중요한가 대상이 중요한가 알 수는 없어. 하지만 다행히 처음부터 어때? 대상이 하나 나와주지. 뭐? 백일홍. 자, 그러면은 이 대상의 속성을 본다. 자, 어떤 속성이 있냐? 한번 보세요. 자, 그 여름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 한 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라고 했어. 결국 이 백일홍은 뭐니? 자, 폭풍이 왔지만 쓰러지지 않고 꽃을 매달았다. 이게 바로 백일홍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2연을 보세요. 이게 1년이야. 자, 2연을 보니까 그 여름 나는 봐봐. 그 여름 나무에서 그 여름 나는으로 됐지. 결국 이 백일홍과 이 2연에 있는 나 서로 대응되는 존재가 되겠죠. 그 여름에 백일홍은 이랬어. 그 여름에 나는 이랬다는 거야. 자,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한번 봐봐.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다는 거잖아. 자, 나도 역시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다. 자, 그런데 그 폭풍 속에서 나는 무엇을 느꼈다? 절망을 느꼈다는 거잖아. 자, 이 절망은 어떤 절망이었냐?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은 절망이야. 자, 그럼 봐봐라 얘들아.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폭풍이라고 할 때 대체로 폭풍은 시련을 나타내요. 그렇죠? 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폭풍이 왔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 자, 똑같이 시련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일단 1년에서 백일홍은 이 폭풍이라는 시련에 대해서 붉은 꽃을 피워내죠. 결국 백일홍은 뭐? 극복해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일단 2연까지만 봤을 때 나는 폭풍을 통해서 뭘 느낀다? 절망을 느끼고 있네. 그치? 그러면서 그 절망의 속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절망이 붉은 꽃처럼 피었대. 이 꽃은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도 않는 꽃이라는 거야. 결국 이 절망 어떤 절망이야? 정말 없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절망이라는 거지. 그럼 봐라. 이 꽃과 이 꽃이 같니 다르니? 다르죠? 이 꽃은 시련의 극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 꽃은 뭐야? 절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 헷갈리면 안 돼, 얘들아. 똑같이 꽃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래, 극복. 이 사람이 여기에서 시련을 극복했다는 뜻인가?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아직까지는 절망이야. 그러다가 3년, 자,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억센 꽃들이 두어 평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여기서 끝난 거야. 3년에서. 자, 3년에서 이 백일홍 나무들이 이 좁은 두어 평 되는 좁은 마당에 쫙 깔린 거야. 이 백일홍 꽃이 쫙 깔려가지고 펴있을 때 내 절망도 끝났다. 이때 보니 그 절망을 3년에 가서 극복하게 되었다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자. 자, 문제 보세요. 9번 가자. 자,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1년의 백일홍과 2년의 나는 서로 대응되고 있다. 대응이 뭐야? 짝을 짓는 거죠. 1년의 백일홍, 그리고 2년의 나, 서로 같은 어떤 짝을 지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2년, 1년과 2년의 폭풍은 뭐다? 시련, 고통의 의미를 띠고 있다. 됐지? 그 다음에 3번, 1년과 2년. 아까 선생님이 이거 뭐? 주의하라 그랬지? 자, 붉은 꽃들은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동일해? 아니야. 1년에서의 꽃은 극복의 의미고 2년에서의 꽃은 절망을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거야. 됐죠?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4번, 2년에서 3년으로 시상이 전개되면서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고 있다. 여름이 끝나갈 때, 그치? 여름이 흘러가고 꽃들이 쫙 깔릴 때 시간의 경과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5번 뭐야? 쏟아지는 우박의 이미지는 화자가 백일홍을 억센 꽃이라고 하는 근거가 된다. 뭐야?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어떤 그런 강한 생명력. 쏟아지는 우박, 뭔가 좀 세고 강인한 느낌이 들잖아. 그치? 강한 생명력과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5번이다. 자, 마지막으로 다작품 보자. 자, 매화는 자, 지금 제목이 매화 가지 끝에 밝은 달인데요. 자, 이것도 뭔가 좀 분위기가 있죠. 그렇죠? 분위기, 이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인 것 같아. 근데 매화에 네모가 쳐져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시의 중심 소재는 뭐다? 매화다. 자, 보세요. 그러면 매화? 달? 선생님 이거 색채 대비! 그래, 잘했다. 잘했지만 잘한 거 아니다. 얘들아, 달이 희고 매화가 붉은 게 주로 나왔단 말이야.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매화는 붉은 매화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색채 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매화가 붉은색만 있는 건 아니야. 흰색도 있어. 그리고 이 시는요, 흰 매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색채 대비! 이러면 안 돼, 얘들아. 그 부분이 있어야 돼, 시에. 없는데 막 니네 막 배경지식이 물론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독이 될 때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이거 처음 본다고 생각하고 봐. 매화가 뭔지 전 몰라요. 이러면서 보란 말이야. 자, 그럼 봐봐. 자, 매화는 본래부터 환히 밝은데 흰색이잖아. 그치? 자, 매화는 원래 밝다. 자, 뭐 대상이 있으면 대상의 속성을 뭐라 그랬죠? 밝다. 자, 달빛이 비치니 물결 같구나. 자, 달빛 어때? 역시 매화가처럼 흰 색깔이란 말이야. 흰 달빛이 흰 매화에 비치니까 어때? 더 밝고 더 환하고 그 밑에 보니까 설이 눈에 흰 살결이 더욱 어여삐. 흰 살결 나왔잖아. 그치? 자, 어여뻐서 맑고 찬 기운이 뼈에 스민다. 얘들아 이런 거 주의해라. 봐봐. 처음 세 줄에서는요. 그냥 매화의 어떤 밝고 희고 이건 뭐야? 매화의 겉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는 어떤 이 사람의 생각이나 평가는 없어. 그냥 매화가 희다는 거, 매화 색깔이 밝다는 거 이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런데 네 번째 줄을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냐? 이 매화에서 뭘 느끼지? 맑고 찬 기운을 느낀단 말이야. 자, 기운이라는 것은 그것이 주는 어떤 포스, 그것이 주는 어떤 느낌이란 말이야. 이거는 뭐가 돼? 주관적인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박다, 희다 이거는 객관적인 정보야. 누구나 느낄 수 있어. 하지만 거기에서 이거를 이끌어내는 거는 이 시인이 자기 맘대로 붙인 거란 말이야. 주관적인 거란 말이야. 그럼 자기 맘대로 붙였다? 이게 시인의 관점이 되죠. 이게 바로 뭐야? 매화를 통해서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건 결국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얘기야. 이건 누구나 말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이런 속성을 통해서 매화가 맑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맑은 기운을 갖고 있는 매화를 보니까 뭐래? 내 마음을 씻는다 그랬지. 그러면서 오늘 밤에는 한 점에 찌꺼기가 없다고 돼 있는 거야. 결국 이 시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이 밝고 희고 맑고 찬 기운을 가지고 있는 매화를 보며 내 마음을 씻어준다. 어려운 말로 하면 정화가 돼. 내 내면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매화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0번 봐봐. 자, A와 B의 공통된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A는 햇빛이야. 이 햇빛은 어떤 햇빛이냐? 아까 굴참나무. 걔가 따라가는 애야. 그치? 걔가 향해서 가는 애야. 그 다음에 B는 뭐야? 달빛이야. 이 달빛은 뭐지? 이 매화를 비춰주고 있는 그런 애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된 기능을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봐봐. 자, 이 A 같은 경우에는 햇빛, 굴참나무의 지향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굴참나무를 비춰주면서 좀 더 찬란하게 해주면서 뭔가 굴참나무의 어떤 생동감을 막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게 햇빛이고, 여기에서 달빛은 어떤 은은한 분위기를 깔아주면서 매화의 이런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역시 부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결국 뭐니? 중심 소재는 햇빛이나 달빛이 아니에요. 굴참나무와 매화가 중심 소재인데 그 중심 소재들을 더 어때?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걔네들을 좀 더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좀 더 활기 넘치는 것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배경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배경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선택지 뭐가 되겠어요? 바로 4번이죠. 중심 소재와 어울려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배경의 역할 관련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선택지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오게 된다면 어울려라는 말 대신에 어떤 말을 썼을 거냐? 조응이라는 말을 썼을 수도 있어. 이런 말을 쓰게 되면 조금 어렵게 되지. 하지만 이거는 결국 어울리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기억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정답은 4번인데 여기 선생님이 오늘 개념 하나 더 들어간다. 자, 오늘 개념 뭐냐 하면은요. 바로 이런 거야. 자연과 인간. 자연이 있잖아. 시에 나올 때 이 자연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여러분들이 자연과 인간 사이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지. 그 관계가 어떤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자, 이 역할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선생님이 3가지 정도로 나눠줄게. 자, 3가지로 나눠서 볼 때,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과 인간이 서로 반대되는 거야. 자연과 인간이 서로 대비될 때, 서로 반대될 때. 자, 이럴 경우에는 뭐냐? 인간, 이 세상을 속세로 보는 거지. 그리고 자연을 뭐라 그래? 여기를 어떤 이상향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추구하고 이 속세, 결국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여기에 숨어서 은둔 이런 말 나오잖아. 그치? 자, 물화일체 이런 거 나오잖아. 아, 물화일체는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야. 미안해. 자, 안빈낙도 이런 거 나오잖아. 그치? 속세를 떠나서 지향하는 이상향으로서의 자연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 자연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때가 있어. 자, 어떤 상징적인 의미냐? 어떤 긍정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때. 매화, 대나무, 소나무 이런 거 어때? 지조를 상징하지. 그치? 그럴 경우에 이 자연은 우리한테 교훈을 줘. 우리가 닮아야 될 대상이야.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때도 있어. 구름, 간신, 뭐 이런 거 있잖아. 까마귀,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그런 부정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자연은 뭐예요? 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그런 시에서 쓰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연물이 등장했을 때 긍정적인 의미는 교훈을 주기 위한 시다. 부정적인 상징물, 자연물이 등장하는 시는 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시다라고 보면 돼. 세 번째가 뭐냐? 방금 우리가 봤던 배경으로서의 자연이야. 이 배경으로서의 자연은 주로 어떤 일을 하냐?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의 분위기를 만들면서 화자의 어떤 흥을 돋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10번 정답은 어쨌든 4번인 거야. 자, 다음으로 7번 보자.
자, 7번 문제는 형식 자체는 굉장히 어렵게 생겼는데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봐봐. 보기 1을 잘 보면은 굴참나무 백일홍의 공통점, 굴참나무는 매화의 공통점, 백일홍과 매화의 공통점 이렇게 해서 가나다 해놨어. 결국 그 가나다에 밑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대응시키란 얘기지. 문제에 쫄지 말고 너네가 해야 될 건 결국 뭐냐? 보기 2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이 세 가지 소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것만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헷갈리니까 선생님 말로 하면 너네 굉장히 정신없을 거야. 화면을 보면서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자, 화자가 관조한다. 얘들아, 관조라는 것은 가만히 바라보는 거야. 뭔가 걔랑 동일식, 너랑 나는 하나야. 뭐 쟤 나 같아, 막 이런 거. 아니면 나 쟤 싫어,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바라보는 거야. 지금 보면은 굴참나무와 매화 이런 애들이 그런 애들이야. 왜? 백일홍 같은 경우에는 걔를 보면서 거기서 나를 찾잖아. 그치? 동일시하니까 관조의 대상이 안 돼. 굴참나무하고 매화야. 그러면 굴참나무와 매화 이게 뭐야? 나잖아. 동그라미 나. 동그라미 나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기억이 들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니은 상승 이미지. 상승 이미지는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있어야 돼. 이거 뭐 있니? 자, 굴참나무 솟아오르지. 그치? 하나야? 백일홍도 있어. 백일홍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서 불을 뿜는다. 이 부분. 넘어지면 매달려 막 올라가 이렇게 타올라 막 여기에도 역시 상승 이미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굴참나무와 백일홍의 공통점이니까 동그라미 가에 들어가 줘야겠죠. 그 다음에 디귿의 색채 이미지가 상황에 맞게 활용된다. 색채 이미지 나온 거 뭐 있었지? 백일홍의 붉은색, 그치? 강렬한 어떤 열정, 생명력 이런 게 나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매화, 흰색, 내면의 정화 이런 거 있었잖아. 깨끗한 흰색, 뭐 순수한 뭐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니? 다죠. 동그라미 다에는 디귿이 들어가 있네. 답 다 나왔지. 리을 같은 경우에는요. 자,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 이건 어디에만 있어? 백일홍에만 나와 있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해당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이거 가나다 제대로 대응시키면 3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 공통점 문제 보자. 자, 이 문제 우리 성의 친구가 질문했더라. 자, 이성의 친구 예습하고 아주 잘했어. 먼저 문제 풀고 질문하고. 자, 이 친구가 질문을 했는데 5번이 답이거든요, 이게. 답부터 얘기해 줄게. 왜냐면 다른 건 별로 뭐 할 얘기가 없어. 자, 5번에 보시면 외부 세계의 정경이 화자의 내면 변화의 계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이성의 친구였어요. 그쵸? 이성의 친구의 질문은 뭐였냐? 가에서 이 가시가 어디가 계기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해, 선생님이. 자, 설명해 줄게. 일단 가시를 물어봤으니까 나머지부터 해결을 하자. 자, 나시하고 다시를 보시면은요. 선택지를 잘 읽어봐, 얘들아. 어떤 사건이 아니야. 어떤 사건이나 어떤 시점이 아니라 뭐래? 외부의 정경. 즉, 외부의 어떤 풍경으로 인해서 화자의 내면이 변화하게 됐다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나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백일홍이 피는, 그죠? 백일홍이 이렇게 가득히 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련을 극복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다시 같은 경우에는 매화. 자, 매화를 보면서 내 마음이 깨끗해졌어. 순수해졌어. 내면을 정화한 거야. 자, 그러면 가시도 마찬가지야. 자, 가시에서 화자의 내면 변화. 화자의 내면 변화는 뭘까요? 이 사람은 지금 아파서 누워있단 말이야. 요양 중이란 말이야. 그런데 나도 뭔가 활력을, 그치? 회복하고 싶어 하지, 그치? 나도 뭔가 생동감 있게 활력을 회복하고 싶어 해. 그 회복하고 싶어 하게 된 계기가 뭐냐는 거야. 어떤 사건을 묻는 게 아니지, 지금. 이게 사건이라 그랬어? 사건이 아니야, 성혜야. 그치? 어떤 풍경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내가 활력을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야. 그게 뭐야? 굴참나무야. 그치? 자, 굴참나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다. 성희 알겠니? 이해됐지? 자, 그래서 보세요. 얘들아, 풍경을 얘기한 건지 어떤 사건이나 시점을 얘기했다면 정말 변할 수 있게 했던 어떤 계기, 어디라는, 성혜가 질문했던 것처럼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라는 어디라는 그 말이 성립할 수 있었겠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겉에 있는 풍경에서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오늘 좀 길었어요. 저 선생님이 너무 흥분을 하다 보니까. 조심할게.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이 운문복합 마지막 시간이에요. 반드시 예습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